지금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지금 할까요? 잘 들립니까? 자, 합시다. 자,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이 집행전 원본 안에 있는 명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오는 명식은 되게 정확하고 깔끔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명식인데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명식을 볼 일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설화고의 그 평주 안에 있는 명식을 가져와서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명식은 그렇다 보니까는 그 일반적인 명식이 좀 많아요. 일반적인 명식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책 내용에 딱 부합돼 가지고 깔끔한 그런 명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 나오는 명식을 가지고 최대한 이 내용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명식을 좀 많이 보자. 앞으로 그래도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까지 배워왔으니까 명식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좀 많이 해보자. 그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격국의 고절을 합니다. 우리가 성격, 그 다음에 파격, 그 다음에 성격이 됐다가 폐격이 됐다가 그 다음에 폐격이 된 게 다시 또 성격이 되고 이런 부흥, 대기 이런 것을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되면은 부귀하고 파격이 되면은 빈천하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면은 아주 부귀하고 부귀하더라도 그 정도가 낮고 또 빈천해질 경우에 덜 빈천하고 아주 많이 빈천하고 이런 고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 첫머리에 그렇게 나오죠. 일단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이제 용신부터 찾게 되죠. 용신은 찾게 되는 게 그건 월지 정기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이 용신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격국이 만들어집니다. 격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격국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당연히 성격과 폐격이 있게 됩니다. 성격과 폐격이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성패와 관련해서도 여기 조금 더 가보면은 여기에 고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저가 있게 된다. 고저가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듯이 성격과 폐격 이것을 할 때도 격국에 이제 그 사선저와 사불선저가 있었죠. 재관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상겁인이 있었어요. 살상겁인이라고 해서 격국이 폐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관인식이라고 해서 격국이 성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잘 버무려지느냐 이게 이제 성격과 폐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선상에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고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해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게 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가 과연 그 격 자체가 유정하느냐 무정하냐 유정하냐 무정하냐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력하냐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 아닙니다. 유력하냐 무력하냐 그러니까는 아주 귀한 것은 유정하면서 유력한 거고 아주 천한 것은 무정하면서 무력한 거다.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 중간을 차지하는 거고 그렇게 이 고절을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 유정과 무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배웠어요. 유정과 무정은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의미예요. 예전과 하는 거.
예전에는 어떤 식의 유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리가 극을 할 때 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모기 토를 극을 할 때 기를 극을 하면은 이거는 유정한 극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게 무토를 이렇게 극을 하면은 여기가 무토를 극을 하면 이거는 양이 양을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정한 극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음을 극하느냐 양이 양을 극하느냐 또는 음이 음을 극하느냐 음이 양을 극하느냐 음과 양이 다르면 극을 하더라도 유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다르면은 무정한 거다. 그래서 극을 할 때 무정한 극은 살이 되고 유정한 극은 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생하는 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유정하게 생을 하면은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유정하게 양이 음을 생을 하면은 유정한 생이 돼서 기운을 이쪽에다 너무 많이 뺀다. 기운을 너무 많이 전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똑같은 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양과 양, 음과 이렇게 무정하게 생을 하면은 기운을 덜 뺀다 이런 식으로 유정과 무정을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유정과 무정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유정과 무정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유정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격국을 배울 때 성, 해 이런 것을 배울 때 그 나오는 격국과 주변에 있는 글자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성격이 될 때 이거를 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격국이 깨졌는데 합격이 됐는데 이게 다시 부흥을 얻어서 격이 다시 성립이 될 때 이런 것을 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국이 제대로 성립이 되는 것을 유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뭐가 나냐면은 자, 정관격에서 정관격이 격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라든지 인이 와가지고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충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정관격이 격이 성립되는 조건이에요. 재가 오거나 인이 오거나 또는 둘 다 있으면 좋죠. 재는 정관을 생해줘서 힘을 실어줘서 격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인은 정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서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은 정관을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신이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이 있고 식이 생하는 것은 재가 있고 재가 생하는 것은 관이 있고 관이 생하는 것은 인이 있어요. 인이 나를 이렇게 생하고 그럼 정관은 여기 있잖아. 살도 물론 여기 있지만 정관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는 것은 재가 힘을 보태서 격을 하나 만드는 거고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이 보호를 한다고요. 정관을 깨는 애는 얘가 깨니까는 얘를 제어를 함으로써 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인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관에서 원래는 보시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게 보호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를 할 때 얘는 순전하게 자기의 힘을 빼서 얘를 도와주는 역할로서 제가 하지만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관의 힘을 빼는 거라고요. 관의 힘을 빼. 그래서 단지 재와 인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래도 재가 낫다. 그래서 재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순전히 비교하면 제가 나은데, 만약에 상관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대상이라고 했어요. 대상. 상관이 있게 되면은, 상관은 이쪽에 있잖아요. 상관은 십신상관이 이 자리잖아요. 상관이 왔다는 얘기는 관을 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재가 있으면 안 되고 재보다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으로부터 관을 보호해야 되니까. 재보다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재와 인 중에 어떤 것을 쓸 것이냐가 주변의 글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정. 격식에 제대로 맞는 글자를 만났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간목일간이 뭐를 만났냐면은 유금을 만났어. 유금의 정관이죠. 정관을 만났어요. 정관을 만났을 때 이게 정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이 뭡니까? 얘는 정관이죠. 정관. 얘는 목이고 금이고 은금이고 양목이니까 얘는 정관이란 말이에요. 얘가 얘를 급을 하니까 정관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가 얘를 생각하니까 얘는 상관이에요. 그럼 격이 깨진 거예요. 이거는 정관격인데 이걸 가지고 격을 잡잖아요. 상관이 왔으니까 격은 깨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인수가 오네? 인수는 뭐요? 인수예요, 인수. 인수죠? 이렇게 인수, 편인이지만, 인수라고요. 이 인수가 오게 되면은 이 상관을 극을 해가지고 정관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인수는 이걸 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합의돼요.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없애줘요. 얘는 정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신이거든요. 이거를 제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애줘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게 유정하다는 거예요. 정말 적합한 글자가 와가지고 격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유정한 거. 케이스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유정한 거의 두 번째 부분을 보자면은, 제격은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는 뭘 싫어하느냐 하면은 비견을 싫어한다. 제격은 비견을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제격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쪽에서 이걸 깨는 것을 싫어해요. 제격은 얘가 이렇게 깨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비견도 있죠. 또는 겁재도 있죠. 얘네들을 만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이 제격이. 그런데 주변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살이 왔어. 여기에 살이 있죠. 이쪽에 살이 있죠. 이쪽에 살이 있어요. 근데 제격인데 살이 떴어? 그러면 제가 살을 만나면 격은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행이 이쪽에 비견이 와가지고 살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얘하고 합을 해서 사라지네? 그러면 비견의 역할이 뭡니까? 나한테 격을 깨뜨리고 있는 살 자체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되죠. 그래서 제격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있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격이 깨졌다가 이런 글자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격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유정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 예로 들은 게 뭐냐면은, 자, 갑일간이 월에서 진을 만났는데 이게 무토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건 제격이에요, 제격.
제격이 완전하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제격이 성격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제격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가 그러니까는 이 순서를 하다 보니까 무가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런데 여기에 경금이 이렇게 떴네. 경금이 이렇게 떴어요. 이러면은 제격인데 살이 왔잖아. 살을 만났잖아. 이건 격이 깨진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겁재를 만났네. 비견 아니라 이거는 겁재가 나오네요. 자, 겁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살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주잖아. 병과 을이 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살이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제격이 완전하게 성립이 된 거라고. 이런 것들이 유정한 거예요. 유정.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저기를 한번 봐보시죠. 거기에 유력 부분도 같이 유력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해보시고 그 마지막 페이지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평주에서 명식이 나온 게 있어요. 격국 고조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명식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거는 평주에 나와 있는 명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격국의 고저, 글자와의 조합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해서 나온 건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현재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무자하고 그다음에 가딘월에 그다음에 무오일에 갑인 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일간이고 이게 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것의 정기는 갑이에요. 여기는 뭐 들어있는 걸 쭉 볼까요? 사생이니까는 무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은 삼합을 이루는 게 인옷을 화국을 이루죠. 얘는 무조건 양의 글자만 들어가죠. 화의 양의 글자가 병이에요. 그 다음에 얘의 정기는 갑입니다. 지장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걸 항상 우선시한다고 했죠. 정기를.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격이에요. 그래서 무슨 격입니까? 살격이죠. 얘도 같이 살이 이렇게 같이 떴네? 살이 같이 떴어요. 그러면 완전히 살이 퇴왕한 거지요. 퇴왕한 거고 얘는 이제 자기의 비견이니까 내 힘을 좀 보태주는 거고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살이 나를 급제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살의 힘이 되게 강해요. 이렇게 살의 힘이 되게 강합니다. 뿌리가 아주 튼튼하죠. 얘도 똑같이 감목이 강하게 들어있으니까는 뿌리를 확실하게 받고 있죠. 그럼 이건 살격이야. 근데 이걸 볼 때 이런 것도 보고 또 봐야 될 것은 위에 천간에는 뭘 봐야 되냐면 오합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오합, 합이 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고 지지에서는 봐야 될 게 삼합을 봐야 돼요. 삼합 중에 반합이 있는지 또는 삼합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인호, 화국, 인호술 화국 중에 반합으로 얘가 화국을 만드네. 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가 천간에 올라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살격인데 화는 무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 입장에서 화는 뭐예요? 인수지. 인수예요. 인수. 그러면은 살격 전체 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살격에 살용 칠살 또는 칠살용 인 또는 살용 인수 뭐 이렇게 되게 네자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격이 되겠죠. 살격을 인수가 교화해서 살격인데 그걸 인수로 교화해서 내 힘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살이 인수를 쓸 때 무조건 내가 살을 껴지는데 인수만 나오면 격이 이루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살격을 배우면서 나오겠지만은 세 가지인 경우에 되게 그 격을 이뤄요. 세 가지인 경우에. 자, 첫 번째. 여기에도 이제 그 유정하다고 나오는데, 유정한 경우에 그 격을 이룬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유정은 또 의미가 달라. 어떤 게 다르냐면은, 이때 유정은 뭐냐면은, 살과 인이 같은 동일한 동궁에 있을 때, 동궁에 있다는 같은 월지에 있을 때, 월지 안에 살과 인이 같이 올라올 때, 격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도 같이 올라왔고, 살도 같이 올라왔잖아. 그죠? 채까지도 같이 올라왔잖아. 그래서 인수가 격으로 쓰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이 있는데, 이 살을 제어를 하려면 뭘로 제어를 해야 돼요? 살은 제어가 돼야 되죠.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제어를 해야 돼. 그러면 격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데 신이 너무너무 약해. 얘가 힘이 약하면 그 힘을 쓰는 애는 얘 두 가지가 힘을 쓰고 나머지가 반대쪽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셋 중에 두 가지가 모이면은 힘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힘이 약하는데 이게 살이 문제가 돼서 식신으로 얘를 극제를 해서 쓴다? 얘가 너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설교과가 돼서 격이 깨져버려. 그래서 이거를 못 쓰고 대신 이거를 써야 하는 경우, 그때 인수를 쓰는 겁니다. 얘는 살의 일부의 힘을 인수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이게 힘을 얻기 때문에 격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결핍이 됐으니까 결핍이 된 것을 어떻든 간에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격국은 약간 좀 이거보다는 낮아요. 격은 이루지만.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나도 힘이 세고 살도 힘이 세. 나도 힘이 세고 살도 힘이 세. 그때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힘이 센 두 조직의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해줘. 기가 확 흘러버려. 이럴 때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그 인수를 쓸 때 격을 이룰 때 아무 때나 인수만 나왔을 때 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정도에 해당이 될 때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격을 이뤘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도 해당이 되고 이 세 번째에도 해당이 돼요. 보세요. 이 무토 자체는 강해요. 여기에도 뿌리 내리고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옆에 친구까지 있지. 내가 강하죠. 살도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죠, 월지에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두 개나 떠 있죠. 그러니까 살도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는 중간에 화가 통로 역할을 해줘.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1번과 3번에 해당이 되니까는 격국을 인수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거고 둘 다 힘이 아주 세요. 그러니까는 격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이거를 하나로 이제 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기해년에 경인 월에 무자일에 갑인 시입니다. 자, 무일주 비슷하죠. 자, 여기에 비슷해요. 이 중에서 자, 무일간이 이걸 기준으로 하죠. 자, 이 중에 두 가지가 올라왔네.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왔네요. 그죠? 아까 여기는 뭐가 됐어요? 무, 경, 갑이 들어있죠. 경도 올라오고 갑도 올라오고 얘네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다 올라왔네요.
자, 그렇지만 뭘 중심으로 쓴다? 이걸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뭐 살격이 되죠. 살격이 되는 겁니다. 살격. 격국은 살격이 됩니다. 살격.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인수가 와줬잖아요. 여기에서 합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아까는 여기서 합을 이루어서 파가 나왔지만 여기는 직접 올라왔어. 직접 올라와서 여기는 살격 용인 해서 여기 또 격을 이루어요. 아까 그 조건에 부합해요. 이 하나에서 전부 다 올라온 측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거기에 1번과 3번 여기 해당이 돼서 결국 부합을 해요. 그래서 격을 이뤘는데 사실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주 강하게 올라와서 전부 다 힘이 세고 아주 깔끔하고 격을 이뤘는데 설하고는 야 1번이 훨씬 더 격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격을 이룰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화예요. 화가 있기 때문에 격을 이룬 거예요. 그 화가 보호가 돼야 되죠. 화가 얘도 보호가 되고 얘도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얘하고 충을 할 수 있느냐? 충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이렇게 삼합을 하게 되면은 충이 안 된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충을 할 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설하고는 야 이렇게 얘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인데 수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중요한 파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생을 해주면서 보호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격이 깨끗해. 그런데 얘는 봐봐. 얘는 이렇게 파가 잘 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수가 근처에 이렇게 즐비해.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격이 얘보다는 좀 못해. 전체 규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애매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뭐 얘가 직접 얘를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얘네들도 얘를 직접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지지해서 천간에다 대고 이렇게 할 거. 얘가 이제 무슨 뭐 수국을 이루거나 하면 뭐 역할을 미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은 왜 이 격국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을 봤을 거예요. 설하고는. 그래서 아 얘는 부기가 이거보다는 낮구나.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이 사주만 가지고는 그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이것만. 근데 대운을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하고 이거 대운은 반대로 움직여요. 자, 둘 다 남자라고 합시다. 대부분이 남자 사주니까. 대부분이 남자 사주. 책에 나오는 남자예요. 자, 그런데 그 연주 가지고 얘가 양이죠. 남자가 이게 양이면은 순방향으로 가고 여자가 양이면은 역방향으로 가고 이게 음이면은 남자가 음이면 역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사주지만 그걸 중심으로 요걸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얘가 반대로 가면 어떻게 이게 이쪽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반대로 가면은 천간만 뭐죠? 천간만 을로 갔다가 갑으로 갔다가 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인수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10대, 20대, 30대, 40대 여기는 뭐 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뭐 신 이렇게 가서 여기는 50대 이렇게 가겠죠.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얘는 순방향이니까는 을로 갔다가 병으로 갔다가 정으로 갔다가 무로 갔다가 기로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수예요. 수가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인생이 풀리는 게 얘보다는 이쪽이 좀 덜 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인수 자체를 뭐 이런 데서 문제를 발생을 시키니까 30대, 40대, 50대 그 사람 귀한지 아닌지는 이 나이가 좀 이 초년이 아니라 뒤에 걸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설하고는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도 없으니까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싶다 이거죠.
하여튼 이렇게 봐야 된다. 유정에서 이렇게 좀 멀리 온다는 느낌이 있지만 어떻든 유정은 글자 간의 관계가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는 게 유정이다. 그게 격국이 좋아지는 거다. 자, 그러면 유정을 이제 배웠으니까 유력이 뭔지를 또 한번 봐야겠죠. 유력은 뭘 유력이라고 하느냐. 자, 이제 유력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죠. 자, 유력의 케이스를 한번 여기 내놓고 있어요. 가장 유력에 잘 쓰이는 것은 어떤 케이스에서 쓰이냐면은 살이 있고 어떤 살격이 있으면 이거를 제어하는 게 뭐냐면은 식이 제어를 해요. 여기는 상관도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이렇게 삼자가 같이 있다고. 삼자가. 이 삼자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힘이 셀 때 내가 힘이 약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극설 교과된다고 해서. 유력하다라고 할 때는 이 삼자가 전부 다 힘이 셀 때를 되게 유력한 케이스 넘버 1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신이 강하고 살이 올라왔어. 살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살이 노출됐다. 그러니까 살격인데 살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살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일지에서 여기가 이제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격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살이 올라왔어. 이렇게 청간으로 이렇게 노출됐어. 이러면은 살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강해. 나도 제법 뿌리를 제법 가지고 있어서 강해.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식신도 또한 얘를 제복하고 있는 식신도 또 왕하다. 식신도 이렇게 와가지고 식신도 되게 왕해. 그러니까 세 개의 삼자가 나도 강하고 살도 강하고 식신도 강하고 해서 세 개가 셋 다 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이거는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력하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게 을일주. 자, 을일에 그 다음에 이건 살이죠. 살이 올라왔으니까는 여기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왔어. 살이 세게 올라온 거예요. 월지에서 올라왔으니까 살이 세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와 있어. 근데 내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걸 잘 안 보이죠. 그럼 여기 책에는 없지만 내가 여기 하나 써놨어요. 인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나도 힘이 세고 살도 힘이 세는데 정이 대체 왜 힘이 셀까? 책에는 얘기 안 했지만 인 안에 화가 있으니까는 정이 힘이 세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없고 다른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정이 힘이 셀 리는 없죠. 그런데 예전에 유력 무력 하면서 이 유에서 정은 유에서 장생이에요. 장생. 그러니까 음간들은 그 장생인데 뿌리가 없더라도 거기에서 장생의 케이스가 4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음간인 경우에. 그 뒤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서 장생이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에서 장생이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묘에서 장생이고 신은 자에서 장생이고 그래서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기는 뿌리는 없지만 힘이 세다고요.
정은 유를 만나면 힘이 세고 을은 오를 만나면 힘이 세고 걔는 요 신은 자를 만나면 힘이 세다고. 그래서 얘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힘이 세고 나도 힘이 세고 이 식신도 힘이 세다. 그래서 힘이 세서 격을 이뤘으니까는 유력해서 굉장한 귀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급등직위라 해서 이것을 이제 뭐 이런 특별히 이런 걸 가지고 뭐 삼자가 모두 뭐 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삼자 갭이 이런 걸로 해서 급등직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자 갭이 또 일단 나오겠지만은 같은 의미 같아요. 삼자가 개균, 삼자가 균등하게 힘이 세다. 이렇게 이제 개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급등직위가 된다.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한 게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죠. 유력의 두 번째 케이스. 그거는 오늘 다음 장까지는 굉장히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 반이 강하고 반강 Z2 반이 강하고 제가 투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격을 이룰 때는 인수가 오거나 제가 오거나 하면 격을 이뤄요. 그런데 쟤도 반이 강하고 물론 나도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돼. 이 바깥에 있는 세 개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격은 깨지는 거예요.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무력으로 격이 깨지는 거야. 근데 얘가 강하고 격을 이루려면 내가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이를 도와주고 있으면은 이것도 깔끔하게 힘이 있게, 모두 힘이 있게 격을 이룬다 해서 이게 유력의 한 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관광제투한 다음에 신봉.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뭘 만났냐 하면은 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뿌리로서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걸 록이라고 그래요. 뿌리로서 나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아주 강한 뿌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 강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강하고 관도 강하고 거기에다 격을 이루어주는 제도 있고 그래서 격이 아주 유력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뭐가 나왔느냐면은 병화일간이 지지에서 자를 봤는데 개수가 투였어. 이렇게. 그럼 관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뿌리가 깨지거나 이 위에 올라오는 게 뭐 저기 하지 않으면 관이 아주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경금이 이렇게 나왔네. 경금이. 이건 재잖아요, 재. 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록인.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경생자오였구나. 여기 이제 그 좌인오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인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것 자체도 인이 되고 여기에 말하는 이 인이 되고 음양이 다른 뿌리니까 인이 되고 또 이거 장생이 되고 또한 여기까지 파국을 이루니까 얘는 파가 되게 세요. 그래서 내가 힘이 아주 세다. 그 다음에 재도 있고 반도 힘이 세다. 이러면은 여기에 이제 합당하게 모두 다 힘이 세서 정관격을 확실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유력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유력과 유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력과 무정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나와요.
일단 아니 그때 보시면 되고 어떻든 이런 걸로 유력한 게 뭐다 또는 뭐 유정한 게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러면 규격이 된다. 이런 게 힘이 셀수록 깔끔할수록 규격이 더 높은 규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은 가장 최고격은 뭘까?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최고격은 뭘까? 그 다음에 정말 아래로 안 좋은 격은 뭘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여기에서 설화구가 이제 얘기한 격을 한번 몇 개만 살펴보죠. 설화구는 이제 유력한 측면에 대해서 그 아까 그 살이 나오고 식신이 나오고 삼자, 개비, 개균 얘기할 때 그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화구가 얘기한 그 격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시죠. 설화구는 여기서 세 가지의 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개를 한번 쭉 써보아요. 여기 세 가지 3, 4, 5번이에요. 3, 4, 5번. 3번은 뭐였냐면은 개미.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개미년, 그 다음에 신유월, 그 다음에 을, 유, 일, 시가 정해시. 두 번째는 무자. 자, 신유. 그 다음에 을미. 그 다음에 병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오. 신유. 그 다음에 을묘. 그 다음에 병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는데 어려워. 설화구가 이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춘목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춘목이죠. 춘목. 자 신유술은 가을이에요. 추목. 자 가을이에요. 가을에 전부 목일간, 을목일간이죠. 응?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전부 살에 해당이 되죠. 살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설화구는 지금 살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서 유력하게 격을 이루는 케이스를 이렇게 쫙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설명인다 하여튼 이 추목이 일단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 살을 만나는데 힘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 힘이 있냐면은 여기에도 목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목이 들어가 있어요. 얘도 이 안에 목이 들어가 있어요. 해묘미 목구 그러니까 이에 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가는 힘이 있어. 살도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천간을 떴으니까 힘이 있어. 그럼 이거를 살을 제대로 극제를 해준 화가 힘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얘는 정화가 있죠. 정화가 유에서 힘을 갖는다고 했죠. 정화가. 그죠? 아까 장생이어서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힘이 있어서 얘를 극제를 제대로 해요. 여기에는 병화는 힘이 있을까? 이 미토 안에 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진 않아. 제법 힘이 있어요. 병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병화는 술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 오에도 화가 들어가 있어요. 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힘이 있어.
자, 힘이 있어서 이거는 살도 힘이 있지, 나도 힘이 있지, 이걸 극지하는 식신이나 상관도 힘이 있지, 그래서 전부 다 세 개 다 귀격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가 제일 귀격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거보다는 약간 낮아. 왜냐하면은 이 병이 신을 극할 때는 둘이 합을 하니까는 마음껏 확실하게 극을 하지 못하고 어물쩡거리면서 극을 한다. 그래서 극하는 힘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두 개는 이거보다는 격이 떨어진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병은 신하고 그냥 합을 해버려요. 극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특수한 형태가 합이죠. 이거는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역할을 전혀 못해요. 어? 자, 우리가 극을 할 때 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극을 할 때 정상적인 극은 상극이라고 해요. 상극은 정상적인 극이에요. 힘이 둘이 비등비등 할 때 극을 하는 게 상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힘이 너무 센 놈이 약한 애를 극을 할 때 그거를 상승이라고 해요. 상승. 힘이 센 놈이 아주 극을 할 때는 상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한 애가 그 강한 놈을 이렇게 극을 하려고 드는 것은 거꾸로 극을 당하게 되죠. 이거를 상모라 그래요. 상모.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거죠. 병적인 이런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는 병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생기면은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이 사주에서 극을 할 때 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보세요. 개수가 정화를 극을 한다고 칩시다. 정화를 극을 하는데 정화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극을 하는 거하고 정화가 개수가 이렇게 있고 정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극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의미 다르냐면은 이 가까이서 극을 하면은 정화가 사주 전체에서 내가 화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가까이에서 극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화가 잘 못해요. 옆에서 극을 하니까는 얘가 다른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극을 하면은 극을 하긴 하는데 수는 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은 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데 어떻든 극을 받는 거예요. 이 의미가 좀 달라요. 해석을 할 때 사주에서 옆에서 바로 극을 하느냐 하면은 얘는 다른 화로서의 다른 글자에 미치는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정은 그렇게 다르다고요. 의미가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설학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병과 신은 합해서 없어져요.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격이 깨진 거죠. 사실은 격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과 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얘 있고 여기 이게 재와 있고 여기 살격에 재를 만난 거잖아요. 살격에 재, 살이 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사이 격이 깨진 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합을 하니까는 격이 깨진 거라고요. 격이 깨진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거나 하겠지만 이 부분은 얘가 이제 묘일충을 하니까는 뭐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은 근데 격은 사실 깨졌는데 왜 이게 이것과 비슷한 귀를 갖는다고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도 뭐 생각은 해봤어요. 이것도 저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운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대운을 가지고 보면은
얘가 이제 이게 남자라는 가정하에 얘는 순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신 다음에 순방향으로 가면은 인, 뭐 개, 갑, 을, 병, 뭐 이렇게 가겠죠, 전부.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이 정도 이후에 이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정도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와주잖아요. 저는 대운에서 이렇게 성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귀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격국 자체에서는 저는 깨졌다고 봐요. 대운에서 깨지지 않고 대운에서 거기에 합당한 용신들이 나와가지고 격을 이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김도혁 선생님이 만약 저럴 경우에 이번이랑 상관 정신이 앞에서 떼버리면 가지고 물목이랑 우랑 해서 그냥 색점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깨진 거죠. 이게 살격에 제가 올랐잖아요. 네. 재생살해서 격이 팍 격이 된 거예요, 사실. 재생사람은 살이 50% 좋아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아니죠. 살은 사불선자에 속하기 때문에 격을 이루려면 제어를 급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면 강하게 돼서 살을 갖다 눌러줘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얘가 뭐 약간 주저주저 하면서 그걸 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으니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분명하게 배웠어요. 무용하다 합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은 사라진다. 이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야죠. 이렇게 되고요. 그 아래 더 얘기가 나오지만은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5분 쉬고 그 다음에 10분 하실까요?